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무탈하게 잘 보내셨죠? 저희도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뭐 이미 시작됐지만 낮에가 30도가 넘는다 이런 거 보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전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길라잡이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발소에서 너무 막 짧게 자른 것 같아요. 진짜. 아, 좋은데요? 이렇게 짧게 깎으시니까 또 훨씬 젊어 보입니다. 원래 피부는 좋으시니까 머리 하나 이렇게 사람을 또. 자, 오늘 주제가 전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란 주제를 잡았는데, 매체 또 일각에서는 전세가 계속 빠르게 매매 시장과는 달리 움직이고 있다, 이런 또 정반대의 또 기사들도 생성되고 있어요. 곽 대표님, 이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화두는 전세거든요. 네. 이제 시장의 환경이 주택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택이 이제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매매 거래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결국은 이제 전세가 움직여야 뭐 매매로 또 수요가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매매도 거의 거래가 없지만 전세 거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근데 예년에 보면은 보통 이제 6월 들면은 전세 거래가 좀 시작되곤 했는데 올해는 지금 6월 들었는데도 좀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도 의외로 전세조차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나냐 뭐 안 일어나냐 이런 게 굉장히 그 화두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왜 안 움직일까,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 전세가 이제 필수 요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매매 가격에 이제 두 가지잖아요.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매매 가격 상승 요인은 이제 그런 요인이 있을 거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뭐 원자재 폭등이 뭐 지금 전방위로 모든 분야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겠죠. 외생적인 변수가 강한 변수도 이렇게 휘몰아칠 때 부동산 가격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또 쓸데없는 걱정이 듭니다. 지금 특히 언론에서 뭐 그런 또 불안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은 뭐 어떤 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 막 급락하는 조짐이라든가 급등하는 조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지표로서 보고 있는 게 매물이 증가하는 거냐 뭐 감소하는 거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또 뭐 매매가나 전세 가격 흐름 변동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뭐 그다지 큰 변동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매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게 지났는데 사실 별 변화가 없는데 한쪽에서는 낮게 거래된 거 가지고 이제 집값 폭락이 시작됐다. 또 한쪽에서는 신고가 거래된 걸 가지고 급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는 매물량 자체는
증감을 금세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업소들은 매물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돈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렇죠. 자기 한도 내에서는 매물을 계속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매물이 실제 감소하는 게 느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거래가 일어나면 매물 감소 확 줄어들어요. 매물 확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지났지만은 그 매물이 들어간 건지 살아 있는 건지를 중개업소는 알 수가 없어요. 일일이 전화해 볼 그렇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살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이 그럼 집 보여주세요 하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집 보여주세요 하면 뭐 팔렸다. 종부세도 내야 되고 나 그냥 이제 걷어들일 수도 이미 있고. 종부세 확정됐는데 그냥 다음에 팔게요. 이렇게 되면 매물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매량이에요. 실제로 사러 가보면은 이제 금매가 있냐 없냐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로. 예. 근데 그 변화는 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6월 초에.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소진됐다는 이미 얘기죠. 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야 될 아파트 집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시장 관성이 있으니까 현재 바닥이 5월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 바닥이 확인되는 거는 한 2주 정도 지나야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러 가보면은 지금쯤은 들어갔는데요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전세가 안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뭐 이렇게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뀐 측면, 시장의 본질이 다르다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매는 옵션이고 전세는 필수라는 거예요. 매매는 내가 꼭 매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라는 거는 내가 만기가 되고 하면은 꼭 옮겨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주택이 필수제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필수제의 성격을 가진 시장은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고 매매 시장은 필수제 시장은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필수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필수제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버텨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이전에 뭐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그냥 전세가 있으면은 그 전세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시장이 빨리 달아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또 지금 이제 이 전세금 오른 전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부담 능력이 현재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대출이나 거예요. 자가나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2, 3억씩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2, 3억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대출은 최고 한도가 5억이에요. 이 상황에서 또 금리는 올라 있는 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재작년에 뭐 6.17 대책에서 해놓은 여러 가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뭐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지만은 주택담보대출 뭐 또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뭐 연봉 한도 내에서 이 6.17 대책에 나왔던 것들이 올해 6월까지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렇죠.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다시 세팅을 하겠다, 대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안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실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총량을 그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만기가 된 사람들도 지금은 뭐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안 되니까 빠른 속도로 일단 뭐 월세로 피해가게 되는 거죠. 전세가 월세.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또 비가 전혀 안 오면
가뭄이 오죠.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홍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뚝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와야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가뭄도 마찬가지죠. 비가 한동안 안 온다고 해서 가뭄이 아니라 강바닥이 마를 정도로 와야, 그래서 도저히 물을 끌어쓸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가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세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월세 쪽으로 빠져나갈 통로가 있기 때문에 글로 가면서 지금 뭐 지난 5월 달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예년과 이게 거래량을 보니까 월세로 전환한 비율이 7, 8%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 달간에. 이야. 이 정도 속도라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월세화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속도, 월세가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월세도 임계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말하자면 지금의 전세난의 성격은 금리와 대출 환경이 바뀌면서 월세로 이전돼 가고 있는 거고, 요게 어느 임계선에 딱 차는 순간에 전세로 수요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전세가 소진이 될 때를 우리가 완전히 전세가 뭐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전세를 못 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얘기지, 왜 지금 전세 대란이 안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지금쯤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환경만 놓고 보면 뭐 6월 또는 5월부터도 전세가 막 움직이고 계약이 됐어야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라든가 대출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보니까 글로 빠져나가고 전세로는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 시장이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8월에 이제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오른 폭만큼의 대체할 수 있는 대출이나 또는 자가 부담 능력이 빠지는 분들이, 금리가 또 올랐으니까 그럴 바에는 월세를 내고 말지해서 월세 시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움직임이 덜한다. 단순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2, 3억씩 오르는 전세금, 이거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이 풀리면 전세가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뭐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은 지속해 나간다면은 이번에는 월세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급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 금리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변하는 거거든요. 수급 상황은 점점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못 짓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 강을 예를 들었지만은 이제 수급이라는 거는 강의 크기나 뭐 바닥의 깊이라든가 뭐 이게 댐이 있다든가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장기 수급이라는 거는. 금리는 결국 수량이에요. 물의 양, 금리가 결정해 주는 거는 물의 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강 바닥에 자꾸 지금 모래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변동이 일어나면은 금세 홍수가 나거나 금세 가뭄이 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점에 대해서 뭐 23년도가 정점이다, 올해가 정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점이 오려면은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갈수록 지금 물량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수급 상황이 악화돼 가고 있는데 금세 정점이 올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마치 금세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폭등시켜가지고 세계 경제가 빨리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예상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무주택자들이 이 대비를 해야 된다. 홍수나 가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번 주에는 집 사기에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가면 갈수록 금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결국은 월세를 가느냐, 전세를 계속 가느냐, 이게 선택이거든요. 대출을 풀면은, 대출을 계속 묶으면은 월세 쪽으로 확 올라가 버릴 거예요. 반대면은 전세가 올라가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 보이지 않는 시장이네요. 진짜 지금 처음에 우리 정부 바뀌고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쉽게 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니 사용가치 현재 시장 가장 중요한 전세 시장조차도 이 수급의 틀 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 풀면 전세가 오르면 또 매매가가 폭등할 거고 그 흔히 하는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계속 대출 규제를 한다면 월세 시장이 또 폭등을 할 것이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기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문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잠깐 이렇게 뭐 매물이 좀 늘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 전세 대란은 없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 왜 너 전세 대란 일어난다는데 안 일어나요? 그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혹시 작년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인허가 물량을 좀 체크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했을 때 더 많이 늘었나요? 많이 뭐 줄었나요? 저는 뭐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은 뭐 그거는 인허가 물량이야 뭐 통계로서 더 확인되는 거니까 국토부 들어가 보면 다 있는 건데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착공 및 분양 물량이죠. 그렇죠. 착공 및. 뭐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뭐 서울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물량이 이 수도권에서도 예상돼 있던 물량들이 거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또 지방도 뭐 지금은 뭐 원자재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주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화물연대부터 총 파업에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 세계 경제가 망해라, 한국 경제 망해라 하고 고사 지내면서 집 안 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왜 움직이지 않는다 하셨죠? 제가 말을 완전히 너무 잊어먹었어요. 지금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월세 시장.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오르고 나면은 다시 전세 쪽으로 인계점으로 가게 되면 거다. 근데 그 시기를 근데 그 대출에 대한 뭐 규제 완화나 이런 게 모멘텀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언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뭐 예상을 한다면은 아마 전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는 한 7월경부터는 활발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어떤 내용으로 대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안 움직이고 나온 후에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뭐 누르는 거건 풀어주는 거건 간에 확정이 돼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어떤 식의 불확실성이라도 용납을 안 하죠. 그게 예스가 노가로 어쨌든 확정이 돼야 그걸 네. 보고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전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뭐 전부 다 일맥상통하네요. 뭐 인플레이션 해지 문제, 제가 모두에게는 쓸데없는 걱정, 스태그플레이션, 뭐 세계 경제, 원자재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지금 이제 전세 시장까지 또 오늘 디테일로 내려왔는데 전세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현재는 빠져나갈 구멍, 월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이 부절 전세 대출 규제를 푼다면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계속 전세 가격을 대출 규제를 한다면 월세 시장가로 계속 빠지는데 그 임계점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엔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으로 인한 공급량이 서울의 착공이나 이런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렇죠. 이제 부담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매매는 필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전세라는 거는 구입 부담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은 뭐 8월이든 9월이든 전세가 품기가 되는 시점이 오면은 일시적으로 대란 모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그렇게. 주택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뭐 거의 8월경에는 전세 대란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날씨 많이 더워지니까 건강하시고요. 저희 영상 뭐 주변에 좋아요, 구독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만 원 넘었는데 더 많이 안 냅니다. 우리 곽 대표님은 천천히 늘길 바라시는데 저는 빨리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축약된 정보까지 모두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어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